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저도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애니어그램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효과적일까, 삶에 도움이 될까, 그런 측면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선 애니어그램을 공부한다. 뭐 다른 말로는 뭐 성격을 공부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타고난 그런 뭐 성향이나 성격 이런 거를 공부한다.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애니어그램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 여러 가지 그 뭐 이론들, 기본적인 개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한 가지를 꼽아야 된다면 내면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발달된다라고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우리 그런 어떤 방어 기제, 회피, 뭐 집착,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그 내면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한다, 아니면 어떤 성격을 공부한다, 라고 한다면 내면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선 자기 자신부터 그 공부가 돼야 되겠죠. 내가 가진 두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안정된 생활인지, 타인으로부터 통제받는 건지, 아니면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관계가 잘 되는 그런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지,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어떤 정체성을 만들고 싶은 건지, 좀 평화로움을 느끼고 싶은 건지, 즐겁게 살고 싶은 건지, 뭐 이런 내 안에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이고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애니어그램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전체 성격을 놓고 보면 이 두려움의 종류가 정말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이 그나마 좀 더 효과적이고 어,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시행착오들을 세이브하게 도와주는 그 도구거든요. 이렇게 9가지로 그 성격 유형을 나눈 이유가 뭐 다른 많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두려움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 9가지의 커다란 두려움들이 반복적으로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번호를 붙인 거예요. 1번부터 9번으로. 번호를 붙인 이유는 그 객관성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격이다라고 말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또 그 틀에 갇히거든요. 가장 상대를 그리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몇 번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 번호에는 좋고 나쁨에 대한 그런 개념이 들어가지 않게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게끔 숫자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성격을 공부할 때 내 재능이 무엇이고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또 내 약점 또는 결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것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소소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핵심은 내면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왜냐? 두려움이라는 건 내가 의식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두렵다? 두려우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그 사고를 내가 인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자신의 그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이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그걸 내면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우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학문은 굉장히 불편한 학문이에요. 불편한. 애니어그램을 편하게 공부한다.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공부할수록 불편합니다. 편한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툴, 그런 도구로 애니어그램을 접근하기 때문에 불편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학문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이 애니어그램 공부하는 것이 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면의 두려움을 보는 공부의 핵심보다는 약간 사이드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재능이 무엇이고, 뭐 강점이 무엇이고, 뭐 소통 방식, 뭐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진로를 찾아준다든가, 어떤 그 업무를 배치한다든가,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애니어그램의 그 좋은 유용한 면 그리고 그 실용적인 면은 맞는데 실제 애니어그램이 만들어지고 대대손손 정말 그 구두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게 된 그런 그 어떤 본질적인 개념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솔직히 재미있고 즐거운 학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유형인지를 알아차리는 그 시간이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좀 빨리 알고 싶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빨리 알려고 할수록 내 내면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번 유형인가 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다른 유형들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면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어떤 것들이 파생되는지를 이해를 해서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시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다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아차리고 거기서 변화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없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알아차림의 첫 번째죠. 자, 내가 이런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나를 보호하고자 한 거예요. 나도 두려우니까. 나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에게는 그것이 커다란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상대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상처를 준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됩니다. 애니어그램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정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무너지게 되는 게 그 정말 우리가 너를 위한 거라고 우리를 위한 거라고 했던 나의 그런 모든 선택과 행동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번 무너집니다. 네. 자, 그리고 내가 어떤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그 이유가 보통은 너 때문이야.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야. 코로나19 때문이야. 응? 사장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고객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의 두려움을 인식하게 되면 그 화가 나는 원인은 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화가 나는 원인을 알아차리게 되니까 화가 나는 횟수 그리고 그 화가 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아차림이란 뭐냐? 내가 힘들면 나의 두려움을 상대에게 투사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불안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그 정말 부도덕함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서 엄청 힘들어하고 뭐라고 아주 하죠. 상대를 엄청 심하게 까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그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내가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자꾸. 네, 내 두려움을 상대에게 투사하게 된다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자,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기준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어린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내 기분이. 그러면 그 아이들 보면 화가 나잖아요. 짜증나고. 왜 저래?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말이야. 그 엄마는 또 뭐 하는 거야? 애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지. 이러면서 내 기분이 더 안 좋아지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딱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안상현 씨, 뭐 이번에 승진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뭐 또는 안상현 씨, 뭐 이번에 복권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그 아이들이 내 앞에서 뭐 떠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미 천국행 열차를 탔는데 밖에서 뭐라 한들 내가 내 기분이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더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기준에 맞게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뭐 남편의 이러이러한 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개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남편 만나서 물어보면 그래요. 내 아내가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힘든 만큼 대개는 남편도 똑같이 힘들어요. 내 기준에 맞게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도 나를 그 상대의 기준에 맞게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쌍방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제 돌아보게 돼서
내가 나의 어떤 점을 바꿀까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이제 마음 공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함께 저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성격을 공부하거나 심리를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심리를 공부하는 것에서도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내 안에 두려움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면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지 않고 정말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심리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성격 공부해 봐야 결국 다시 내면으로 또 들어와야 돼요. 왜냐? 그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공부해 봐야 바뀌는 게 전혀 없으니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면의 두려움을 아는 것이 심리나 마음 공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두려움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다, 불편하다, 내 내면을 직시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깨달음, 그리고 명상, 뭐 이런 거에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알아차림의 핵심은 내면의 두려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맞춰서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기분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두려움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그런 기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화가 나는 이유가 사실 상대나 환경,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이유는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새로운 콘텐츠들을 쉽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요.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